안녕하세요. 헤드헌터 이직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 이직을 했는데 완전 망한 것 같아요. 실패한 것 같아요. 만약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 망한 이직을 어떤 식으로 이제 회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 내 꼬인 커리어의 방향을 다시 좋은 방향, 개발을 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바꿀 수 있느냐, 이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 대부분 한 입사한 지 한 3개월 안쪽에 이제 퇴사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조금 6개월이든 얼마 1년 이하로 다녔는데 다니면서 내가 원한 업무가 아니어서 성과가 없다. 내가 거기에 한 6, 7개월 있었는데 도대체 쓸 내용이 없다. 그리고 내가 이거 만약에 다른 데다 이직을 하려고 이제 지원을 하게 되면 이거 갖고 이제 물고 늘어지면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저도 이직 컨설팅을 하면서 이제 이런 고민을 가진 분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결국에는 이직이라는 게 이제 구직, 이직도 마찬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이거를 내가 할지 말지 선택을 할 수 있는 문제면 좋은데, 이제 대부분의 모든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직업을 구해야 되고 회사를 다녀야 되니까 무조건 이제 해야 되는 일인 거죠. 그게 이제 힘든 부분인 거고. 그래서 어떻게 이 꼬인 커리어, 망한 이직, 실패한 이직을 딛고 다시 내 커리어를 이어나갈 수 있는지, 이제 그런 방법에 대해서 오늘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난 망했어요. 그러니까 망한 이직. 망한 이직이 과연 이제 뭘까요? 제가 이제 여태까지 본 경험으로는 한 6개월 안쪽으로 이제 회사를 그만두시는 경우, 그 이유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일이 좀 안 좋아서 너무 안 맞아서 이제 그만둘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찌됐건 좀 되게 짧은 기간 안에 퇴사를 하는 거죠. 아니면 이제 회사의 조직 문화랑 너무 안 맞는 거죠. 너무 수직적이고 완전히 이건 군대적이고 상명하복에 막 이런 분위기, 아니면 또 반대로 너무 자유로운 분위기, 다들 똑같이 동일하다, 그런 데는 많지는 않겠지만 어찌됐건 사람에 따라서 나는 어느 정도 수직이고 명령이나 이렇게 좀 지침이 내려오는 걸 선호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누구나 다 수평적인 것만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 아니면 이제 이직을 했는데 어떤 팀에 가서 일을 하려고 했는데 구조조정이나 경영 악화나 여러 가지로 그냥 조직 자체가 이제 사라져버린 경우, 그런 걸 수도 있고, 내가 원래 처음에 이제 예를 들면 마케팅을 하러 갔는데 영업관리나 영업을 시킨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계약 처음에 이직해서 할 일과 실제로 이제 가서 할 일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미 일은 다 벌어진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어서 회사를 그만뒀든, 사건은 벌어졌지만 아직은 다니든, 이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은 이미 벌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이 벌어진 상황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벌어진 상황을 어떻게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 상황을 내가 서류나 그러니까 서류, 이력서나 경력기술서, 자소서에 어떤 식으로 녹여낼 거냐, 어떤 식으로 표현할 거냐, 이거에 가장 중점을 두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직 컨설팅을 했을 때 주로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제가 최근에 이직했다가 얼마 안 돼서 나갔다. 이거 한 3개월 정도 되는 건데 이걸 이력서에 어떻게 쓸까요? 아니면 쓰지 말까요? 아니면 이런 게 있으면 이게 취업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답답하고 이제 불안하시니까 질문을 하시는데,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게 있다고 해서 아예 취업 자체나 이직 성공에 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게 어느 정도의 핸디캡으로 작용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 사람이 뭐 짧게 나왔다. 그러면 짧게 나온 것에만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이제 왜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러면 이 지원자는 이 짧은 근속 기간 안에 무엇을 했는지, 그거를 어떻게 나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일이 좀 잘 풀리면 자기의 그 커리어 성장, 업무 역량의 성장을 위해서 굉장히 이제 옳은 결단을 한 사람, 이런 식으로도 이제 비춰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직에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실제로 또 퇴사를 했고 몇 달 만에 퇴사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것 자체가 내 모든 커리어를 다 뒤집어 엎을 만큼의 아주 어마무시한 단점은 절대로 아니다. 이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마음에 새겨 놓으셔야 그 다음에 이제 이직 활동을 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 이제 좀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입사를 했는데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지원을 하셔서 진행을 했는데 갑자기 완전 다른 분야의 브랜드 마케팅이나 이런 거로 돌려버린다거나, 아니면 그 회사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업무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들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이제 과연 어떤 식으로 나는 준비를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는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내가 내 커리어를 회복을 할 수 있느냐. 아무리 뭐 2개월, 3개월 짧아도 분명히 나는 거기서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진짜 한 달이나 뭐 일주일, 뭐 2, 3주 이런 거는 경력에서 빼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한 6개월, 8개월 이런 거는 빼기도 애매하고 그대로 두기도 애매한 경우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주 짧으면은 그냥 그 기간, 그 회사 다녔다는 것 자체를 굳이 오픈을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 기간을 넘어서는 6개월에서 1년 사이, 뭐 이 정도 기간에서 회사를 다녔다고 하면 그거를 빼기도 되게 애매합니다. 회사를 다녔는데 왜 그만뒀지? 이런 걸 또 얘기 안 하면 그게 또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한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만약에 회사를 다니다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사례 때문에 회사를 그만뒀다라고 하면 분명히 그 기간에 내가 일을 했을 거란 말이죠. 업무는 했을 거예요. 놀고 먹는 곳이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자신만의 이제 생각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왜 이 회사에 갔는지, 그리고 가서 나는 이제 뭐를 하려고 했는지,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는지,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했는지, 이런 식으로 나만의 스토리를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입사할 때는 뭐 A를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A가 할 수 없는 어떤 구조였고, 그래서 나름대로 A와 유사한 C를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뭐 회사 방침이나 이런 거에 안 맞아도 더 이상의 진전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새롭게 내 커리어를 다시 이어나가기 위해 다시 이 회사, 새로운 회사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했던 일은 있으니까 그 일을, 업무를 잘 좀 다듬으셔서 경력기술서에 꼭 쓰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 같은 것도 충분히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나는 그 기간이 6개월에서 뭐 한 8개월, 10개월이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한 일이 없다. 근데 한 일이 없다고 해도 한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했잖아요. 그럼 그 일을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게
좀 더 파악하기 쉽게 잘 포장을 어느 정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과가 기간이 짧아서 예를 들면 성과가 없다라고 하면 분명히 내가 새로운 일을 하든 뭐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갔으니까 그 일을 하든 그럼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을 거 아니에요. 문제가 발생을 했으니까 내가 처음에 생각한 걸 못했으니까 그러면 중요한 거는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무슨 노력을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고 새로운 방식도 써보고 뭐 윗선에다가 뭘 제안도 해보고 밑에 뭐 팀원이나 부하 직원한테 어떤 걸 또 시켰을 거고 이제 그런 거를 상세하게 쓰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력 기술서에 도저히 쓰지를 못하는 거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러한 상황이 있어서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난 어떤 식으로 노력했다. 이런 식으로라도 쓰시는 게 당연히 성공을 해서 엄청난 성과가 나오면 좋겠지만 상대방도 알잖아요. 이렇게 채용 기업도 아니 뭐 몇 개월 만에 무슨 그렇게 엄청난 성과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몇 개월 동안 내가 했던 개선하려고 했던 노력, 적응하려고 했던 노력, 뭔가 그 당시 회사에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쓰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 사람은 되게 몇 달 만에 나왔으니까 이 사람은 책임감도 없고 가서 무슨 일도 안 했겠네. 무슨 일을 했겠어? 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 그럼 어차피 뽑을 생각 없어요. 그래서 그런 회사는 진짜 누구 말하는 대로 근속기간 한 3년 이상씩 이렇게 보는 회사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어차피 그쪽하고 나랑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 내가 했던 일, 그리고 내가 원치 않은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나는 포기하지 않고 이거를 개선을 하고 나름대로 어떤 식으로라도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했다. 그 행동은 이러이러한 거였고 내 행동의 결과 이렇게 됐지만 이게 전체적인 회사 자체의 큰 전략이나 운영 방식을 바꿀 수는 없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으나 나름대로 내가 회사에 기여하는 방법을 굉장히 다방면으로 난 열심히 찾았다.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그래도 좀 적응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고 어떤 조직에 문제가 생겼을 때 뭐 도망치거나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게 좀 좋은 방향으로 어찌됐건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굉장히 이제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분명히. 자, 여러분의 커리어 이제 성장이나 개발은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올바른 방향이 있고 안 좋은 방향은 분명히 존재를 하는 거죠. 커리어는 항상 뭐 고정된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분명히 움직일 수 있는 룸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경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는 망했다. 이번 생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히 그거를 다음 나의 성장을 위한, 이직을 위한 중요한 소재로도 분명히 사용할 수 있다. 이 점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이직이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흘러갔을 때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제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